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T 코리아 GTT쇼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AI 활용 범위가 기업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에서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AI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서버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에이수스 서버 신제품과 솔루션, 테라텍 넥스테라, 인텔 원 API 도구를 중심으로 AI 워크로드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에이수스 코리아의 강우석 상무님, 테라텍의 강유진 수석연구원님, 인텔 코리아의 박종일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수스 코리아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사업부 서버 사업을 맡고 있는 강우석 상무라고 합니다. 주된 역할은 채널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고요. 채널 파트너분들과 그다음에 기업 고객님분 그 두 분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라텍의 강유진입니다. 테라텍은 에이수스를 포함한 다양한 벤더사들의 서버들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회사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최근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GPU 팜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이를 통한 AX 사업부에서 기획과 컨설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일입니다. 저와 저희 팀에서는 인텔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디버깅을 도와주는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10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전 세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수스의 강우석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도 일반 서버에서 고성능 AI 연산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에이수스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어떤 서버 사업과 또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에이수스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AI 인프라 솔루션, 특히 그중에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도 도입 가능한 엔비디아 루빈 기반 AI 서버와 AI 팟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시장은 단순 GPU 서버를 넘어서 AI 팩토리, 그리고 렉스케일 컴퓨팅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에이수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플랫폼은 물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냉각 인프라까지 통합 제공하는 AI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로서 고객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이수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수스는 전 세계 16,000명 이상의 임직원과 그중에 특히 5,500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2025년 작년 기준 약 243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2,500개 이상의 고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국 대기업 기준으로 KT보다 매출이 약간 더 높고 임직원 규모는 약간 적다고 보시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마더보드 및 PC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비즈니스 영역을 서버와 데이터 센터 솔루션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에이수스 서버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CSP, 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고객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서버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AI 팩토리 중심의 통합 솔루션 사업입니다. ASUS는 기존 단순 ODM이나 OEM을 넘어서 고객 환경에 맞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AI 팟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베라 루빈, AMD 인스팅트, 인텔 가우디까지 다양한 AI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ASUS 서버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AI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팟 및 렉스케일 솔루션인 XA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는 HGX 기반 AI 서버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PCI GPU 서버인 ESC 시리즈입니다. 그 외에 범용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를 위한 RS 시리즈 서버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즉 고객의 AI 규모와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은 단순히 GPU 서버를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보다 전력, 냉각,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 운영 관리가 모두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그래서 ASUS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냉각, 그리고 설치 및 배포까지 지원을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GB300과 베라 루빈 플랫폼의 얼리 어댑터 파트너로서 고객이 최신 AI 플랫폼을 빨리 도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님 말씀을 들으니 ASUS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각각의 고객군의 어떤 규모라든지 맞춤형으로 지금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대규모 AI 모델을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로는 최근엔 AI 포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AI 포드는 개별 GPU 서버와 또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 궁금하고요. 이 ASUS의 AI 포드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현재 또 이 GB300 기반의 시스템에서 차세대 말씀하신 것처럼 베라 루빈 기반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이 연산과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전력과 냉각 요구 사항 등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 ASUS의 AI팟 로드맵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GB300 NVL72는 72개의 블랙웰 GPU 기반 플랫폼이고요. 차세대 베라 루빈 NVL72는 72개의 루빈 GPU와 36개의 베라 CPU로 구성이 됩니다. 두 플랫폼 모두 1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고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리고 MOE 모델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고요. 특히 루빈 플랫폼은 렉당 약 220kW 수준인 전력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는 AI 팩토리 플랫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상세한 스펙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GB300은 그레이스 CPU와 블랙웰 울트라 GPU 기반이고 차세대 베라 루빈은 베라 CPU와 루빈 GPU 기반입니다. 루빈 세대에서 바뀌는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중 첫 번째는 HBM 메모리가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가는 점, 그 다음에 NV링크가 5세대에서 6세대, 그 다음 커넥트 X가 8에서 9으로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되었으며 AI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 세대 대비 많은 전력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루비는 단순 세대 교체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과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루빈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 가운데는 액체 냉각 데이터 센터를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IDC를 활용하는 곳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SUS는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 환경에 맞춰서 어떤 루빈 NVL 서버를 제공하고 또 하이브리드 냉각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이 단일 서버에서 렉스케일까지 구축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ASUS는 루빈 NVL 파일 서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ASUS 자체 설계인 XA-NR1i-E12L입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레퍼런스 디자인 기반으로 한 XA-NR1i-E12LR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두 모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냉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SUS 하이브리드 쿨링 모델은 GPU 부분은 리퀴드 쿨링, 그 다음 CPU 부분은 에어 쿨링을 사용하고요. 레퍼런스 모델은 CPU와 GPU 모두 리퀴드 쿨링을 적용을 합니다.
신규 루빈 제품을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은 IDC 환경과 가지고 있는 투자 계획에 따라서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에이수스의 차별화 포인트인 하이브리드 쿨링 설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존 IDC는 대부분 공랭 중심으로 이미 데이터 센터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루비급 서버는 GPU 한 개당 약 2kW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요. 풀 리퀴드 쿨링 환경 구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에이수스는 GPU만 액체 능력을 적용하고 CPU는 공랭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 IDC 활용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고 그에 따라서 냉각 투자를 최소화하고 빠른 구축이 가능하고 또한 유지 보수 자체가 단순화할 수 있는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단일 서버의 구성 예시이고요. 인텔 지온 6 프로세서와 루빈 NVL8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고객 환경에 맞춰서 저장 장치, 네트워크, DPU 등 이 모든 파트들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규모 POC 환경, 즉 한 개의 노드에서부터 멀티노드 구축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수스 하이브리드 쿨링 기반의 루빈 렉의 예시입니다. 48U 렉 안에 9개의 컴퓨팅 트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CPU는 18개, 루빈 GPU는 72개 규모의 AI 팟이 구성됩니다. 전체 전력은 약 220kW 수준이고요. 에이수스는 고객 요청에 따라서 L10 또는 L11 레벨로 공급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완성형 렉 인테그레이션 구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현재 보유한 IDC에서 루빈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기존 IDC에서는 일반적으로 10에서 30kW 수준의 렉 전력을 가정하고 설계되어 있고 일부 IDC의 경우는 기존 블랙웰 기반 GB300을 기준으로 130kW의 렉당 전력이 가능하게끔 추가 보강을 한 상태이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 부분이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루빈은 컴퓨터 트레이 하나가 약 24kW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렉 전체는 220kW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에이수스 하이브리드 쿨링은 기존 IDC에서 전면적인 인프라 교체 없이도 루빈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의 루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빈과 같은 고전력 AI 시스템을 실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서버 위에도 전력과 냉각을 담당하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AI 포드를 구성하는 렉이라든지 전력 냉각 장치는 무엇이고 또 이 에이수스는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 조립에서부터 기능 시험 그리고 품질 검사 또 운송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객 현장에 공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팟 구축에는 서버 외에도 다양한 렉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렉, 그 다음에 단일 노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레일 킷, 그 다음에 파워 관련된 파워 쉘프, 버스바, 파워 윕, 그 다음에 냉각을 담당하는 매니폴드, CDU 등 함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수스는 이런 구성 요소를 검증된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요, 제공하고 있으며 신뢰성과 구축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루빈 플랫폼은 기존 서버렉보다 훨씬 높은 전력과 냉각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이수스에서 제공하는 MGX 렉은 대형 버스바, 그다음 대구경 냉각 라인, 그다음에 상단 및 하단 양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배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AI 팟 전용 환경의 최적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표는 110kW 파워 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54V 출력 기조를 기반으로 해서 M+1 이중화, 당연히 이중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력 AI 서버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전력 효율성과 가용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냉각은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이수스는 CDU하고 렉 매니폴드를 포함한 완전한 리퀴드 쿨링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 환경 센터에 따라서 인노 CDU, 렉 안에 설치할 수 있는 CDU 또는 인렉 CDU, 렉 옆에 사이드로 붙일 수 있는 CDU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 환경에 맞는 유연한 냉각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수스는 서버만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렉 단위로 사전 통합 및 검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 렉 조립, 그다음 네트워크 연결, 냉각 연결, 그다음 품질 검사를 완료한 후에 에이징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 현장에서의 구축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수스 품질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모든 AI 팟은 L10, L11 그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기능 검증, 그다음에 충분한 에이징 테스트를 통한 불량 최소화,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각종 검증을 완료한 후에 출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포장 단계에서도요, 진동 시험 및 낙하 시험을 수행하고 있고요. 운송 과정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수 운송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는 단순한 서버 공급 업체가 아니라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전력, 냉각, 그다음 구축 서비스를 포함한 엔드투엔드 AI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쿨링 기반 루빈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IDC에서도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AI 인프라를 구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무석 상무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이수스의 AI 인프라 전략과 또 베라루빈 기반의 AI 팟 그리고 기존의 IDC를 위한 하이브리드 냉각 방안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테라텍의 강유진 수석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AI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최신 GPU와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AI 서비스를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AI 시장과 기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겪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이를 위해서 테라텍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테라텍은 굉장히 현재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많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근 AI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시장은 단순히 GPU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중요한 게 가트너에서 발표한 결과 자료로는 크게는 모델링을 하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정확성과 데이터 레그를 부는 시멘틱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플랫폼, 이런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AI 서비스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AI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사전에 구성이 돼야지 좀 더 요 GPU 인프라나 이런 인프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델의 파라메타 수, 그 다음에 데이터 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만큼 아주 높은 사양의 GPU가 현재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왼쪽 보시는 그래프는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가 고사양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과거에 저에게 낮은 성능의 GPU도 모델링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H100에서 GB200, 지금 현재는 베라루빈까지 굉장히 최신의 GPU 도입이 굉장히 기업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GPU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GPU 비용이 점점 더 비싸진다는 게 이러한 문제점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AI 인프라 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GPU뿐만이 아니라 NPU 그리고 다양한 그런 칩셋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GPU의 통합 관리 운영이 과거보다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환경 구축이 관리의 복잡성에 따라서
당연히 그에 따른 운영 비용도 함께 증가가 되었고요. 이러한 GPU 서버들을 실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어떤 부분에 병물 현상이 있는지 그 기술적인 이슈 분석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프라 비용은 증가하지만 이런 고비용의 GPU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활용률이 좀 많이 저하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텍은 이러한 다양한 AI 인프라 관리의 해결책을 위해서 크게 3가지 단계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파트너라는 관점으로 고객의 환경과 목표를 먼저 파악하고 최적의 AI 인프라를 설계, 구축,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환경에서 필요한지 그 니즈를 분석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진단하고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된 이런 아키텍처를 실제 운영 환경과 비슷한 POC 환경을 마련해 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면 이를 구축, 운영,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구축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스톱으로 단순히 서버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AI 인프라를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테라텍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꼭 집어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기업마다 보유한 서버와 GPU 그리고 필요한 AI 기능 또 운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고객에게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객 환경에 맞는 AI 인프라를 구성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하며 또 구축한 서버와 GPU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애 원인을 또 신속하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테라텍의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라텍의 AI 인프라 통합 솔루션이라고 하는 넥스테라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빌딩 블록 방식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 환경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벤더사에 서버를 도입하고 인프라 구축할 때 사실 가장 하단에 있는 인프라단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GPU 서버, NPU 서버, CPU, 램 이런 하드웨어, 스토리지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공급하는데 치중을 했다면 현재는 이 위에 OS, 그 다음 오픈소스인 쿠버네티스,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파스 플랫폼들,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런 전 레이어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중간 미들웨어까지 필요한 솔루션들을 고객에게 맞춤형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테라텍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전체 풀스택이 필요할 때는 풀스택을, 그리고 인프라만 필요할 때는 인프라만을, 그리고 단계마다 필요한 솔루션을 선택해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그 솔루션 중에서도 테라텍의 자회사가 직접 개발한 TTM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M은 테라텍이 만든 테라 토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다양한 GPU 서버 혹은 일반 서버 등 테라텍의 하드웨어를 토탈 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서버와 GPU 카드를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실제로 받아들인 데이터를 가지고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려주는 모니터링 관제 플랫폼입니다. 일반적인 GPU 서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NPU 서버까지 서버를 통합 관리를 하고 있으며 CPU, 메모리, 디스크, 팬, 전력까지 서버 전체의 상태를 한 화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U 전문 팜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 GPU 16종의 핵심 지표 5가지 장애 유형을 자동 감지해서 텔레메트리 기반 스마트한 분석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실제로
플랫폼 상에서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즉시 알림 보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자동 알람을 통해서 빠르게 이런 장애 대응을 할 수도 있게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TM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시보드로 자유 배치 위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대시보드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러 개의 서버, 다중 서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렉 단위 뷰,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서버라든지 스마트 PDU, 그 다음에 터미널 원격 접속 같은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GPU, 특히 엔비디아 GPU의 5가지 장애 유형별로 원인 파악을 해서 분석 지원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알람 관리 기능에서는 인계치를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시스로그 설정치, 그 다음에 이메일, 토스트, 실시간 알람 기능, 관리 기능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을 실제로 보고서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함께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PDU 전력 사용 보고서, 일일 통계 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PDF나 엑셀과 같은 자료로 실제로 저장하고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CPU 17종, GPU 16종의 주요 데이터들과 서버와 스마트 PDU 전력 데이터들에 관한 매트릭스 수집 기능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TTM의 차별화 포인트는 GPU의 5대 장애 유형에 자동 감지하고 분석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특화된 기능입니다. 하드웨어 오류나 불안정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VRAM이나 램 같은 파이프라인 동시 분석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서 메모리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나 팬 속도, 쿨링 환경 상태 등을 확인해서 발열 스로틀링 같은 부분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PSU 용량 부족이라든지 스로틀링 같은 원인 코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서 전력 공급 불안정 혹은 CPU, 디스크, 네트워크, 병목, 데이터 같은 거를 분석을 하여서 데이터 병목 현상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AI 학습을 하다가 GPU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TTM이 왜 멈췄는지 5가지 원인 중 하나로 즉시 로그를 파악해서 전달하고 스마트하게 진단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TTM의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현재 AIDC GPU 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GPU의 디바이스에 대한 오류들을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 통합 관리 부분입니다. GPU 서버뿐만이 아니라 클러스터, 만약에 지금은 서버가 한 5대 있고요. 한 대는 지금 유지 보수 중인데 이러한 전체 서버들을 클러스터의 전체 상태를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니 이 강력한 모니터링 기능으로 인해서 고객들은 안심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AI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러 개발자와 이 프로젝트가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개발한 모델을 실제 서비스로 빠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GPU와 NPU 자원을 어떻게 배분 분리 관리하며 또 AI 모델의 학습부터 배포 확산까지 하나의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테라텍은 AI 스택, 이라는 AI 서비스 플랫폼의 솔루션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통합 제공하자라는 것이 기본 컨셉이고요. AI 스택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및 자원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U나 NPU 같은 이기종의 컴퓨트 리소스를 분할하기도 하고요. 통합하기도 하고 다시 통합해서 크로스 노드 컴퓨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시각화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러 명의 다중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중 테넌트 관리, 그다음에 스토리지 관리 같은 것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AI 인프라 자원 관리였다면 모델 훈련과 추론도 손쉽게 UI 플랫폼 상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 기반의 그런 서비스들, 다양한 툴을 포함하고 있고요. 추론 서비스, 그 다음에 탄력적인 분산 훈련, 그리고 이를 포함한 작업 관리 및 일정 수리까지 함께 그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AI 스택의 기능에서 벗어나 조금 더 확장된 IX CS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트레이닝 했던, 그 다음에 배포를 했던 이런 서비스들을 AI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조금 더 포함해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GPU 애저 서비스, 토큰 애저 서비스, 모델 애저 서비스를 실시간 빌링, 그 다음에 모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실제로 사업화 하실 수 있도록 이런 토탈 솔루션을 함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하단에 있는 IT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관리자 포탈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 포탈입니다. 사용자 포탈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닝이나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포탈로, 크게 두 가지의 포탈로 AI 인프라를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추론 서비스와 트레이닝을 담당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가기 전까지 빠른 모델 배포 서비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MLOps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K8S 기반위에 여러 모델들, 이런 모델들을 인프라 위에서 실제로 모델이 서빙이 될 수 있도록 디플로이, 그 다음에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실제로 컨피규레이션을 잡아서 설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버전을 관리하는 부분들까지 보통은 쿠버네티스 전문 엔지니어가 담당을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손쉽게 UI상에서 빠르게 클릭 몇 번으로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배포 사례입니다. 현재 모델 같은 경우에도 배포를 할 때 터미널을 통해서 커맨드를 날리는 형식으로 보통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까지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토폴로지나 이런 인프라, 그 다음에 모델이 정해졌다면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UI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처럼 토폴로지나 일반적인 설정까지 통합 포탈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UI상에서 빠르게 간편한 모델로 배포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론 모델 배포가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추가,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GPU 선택,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책이나 서비스 정보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빠르게 AI 서비스를 배포해서 검증하고 운영까지 빠르게 검증을 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산 트레이닝인데요. 최근에 LMM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과 추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은 연구자, 많은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인 플랫폼 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산 트레이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로보드 같은 데이터 병렬, 딥스피드 같은 모델 병렬을 위한 UI 기능을 탑재를 하여 기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딥스피드와 호로보드를 지원해서 멀티노드 기반의 대규모 AI 모델 학습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핵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을 들으니 AI 인프라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AI 인프라와 또 관리 플랫폼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SUS GPU 서버와 테라텍 솔루션을 결합한 구축 사례가 어떤 요구사항을 해결했으며 또
도입 기업은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또 그리고 이 본격적인 구축에 앞서서 성능과 필요한 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다음은 이러한 실제 구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객은 굉장히 국내에 아주 큰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GPU 팜을 구성하는 구축 성공 사례입니다. 많은 기업들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관리하는 연구기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다수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센터에 GPU의 그 큰 리소스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멀티 테넌시 환경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추론하기 위한 그런 전 과정을 조금 통합적인 플랫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자동화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버가 여러 개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TTM과 AI 스택이라는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실제로 관리의 그런 어려움, 운영 효율화를 이루었고요. GPU 혹은 스토리지, 자원의 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가 빠르게 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상에서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력 부담도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TCO 절감이라든지 GPU 활용성도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 비용 및 장비 투자비 절감까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 운영 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단위의 사용자별 자원 관리나 배포도 최적화한다는 것은 가장 성공적인 고객의 피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 화면이 하드웨어를 모니터링하는 TTM, 그리고 오른쪽이 AI 스택 솔루션을 실제로 연구원이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GPU 활용률을 좀 더 높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AI 인프라 구축에는 ASUS GPU 서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ESC 8022P GPU 서버들이 상당 개수의 서버가 들어간 지금 통합해서 모니터링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US의 최신 GPU 서버와 AI 스택, TTM 함께 적용하여 GPU의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U 자원 관리와 AI 모델 배포,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테라텍의 TTM 화면입니다. TTM은 테라텍이 만든 하드웨어 모니터링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 각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 GPU 디바이스의 오류 항목들, CPU 사용률, GPU 사용률을 보실 수도 있고요. 대시보드도 개인화를 통해서 각각의 카드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포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실시간 라이브로도 볼 수 있고 또한 내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알람이 있었는지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GPU의 서버들이 실제로 경고문이 있었는지 알람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화면이고요. GPU에 대해서 좀 더 특화돼서 이런 레포트들도 보면서 실제로 파일로 저장하기도 하고 보고서를 올리기도 해서 어떤 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 PDU가 있다면 조금 더 전력에 대한 실시간도 함께 기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스택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AI 스택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컨테이너들을 몇 개의 파드에서 서비스를 할지 배포를 할지 이렇게 환경 변수라든지 포트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각종 컨피그레이션을 지정을 해서
UI에서 좀 손쉽게 이런 빠른 배포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실제로 GPU나 CPU, 램, 스토리지까지 각 프로젝트별 혹은 사용자별 리소스 쿼타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이제 토폴로지가 나오는데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나 인그레스 정책 이런 것들만 사전에 수립되고 나면 UI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서비스들을 손쉽게 운영 관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파드는 만들어졌고 서비스가 포트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실제 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통해서 현재 토폴로지가 파드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 3개로 지금 토폴로지 이렇게 나와 있고 당연히 확장이나 스케일인, 스케일 아웃 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배포를 하고 나면 링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오픈 웹 UI에서 올라와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GPU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라마3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모델들, 기업이 준비하고자 있는 모델이 있다면 모델을 통해서 바로 오픈 웹 UI에서 이런 챗GPT와 같은 이런 GPU 애저 서비스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시연을 진행을 하였었고요. 다음은 테라텍에서 이러한 POC 검증을 위해서 제공하는 인프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나 AI 인프라 실환경에서 검증 가능한 체험형 테스트 베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CPU, GPU를 포함해서 서버 렉 단위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과 POC를 진행한 후 최적의 인프라를 고객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테라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넥스테라 데모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데모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AI 인프라를 미리 체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데모 환경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과 POC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ASUS 서버를 포함한 AI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시면 꼭 한번 사이트 들려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라텍은 AI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까지 고객의 최적의 AI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의 설명을 통해서 테라텍의 넥스테라 그리고 TTM AI 스택을 통해 AI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고 또 GPU 자원과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텔이 박종일 전문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와 HPC 환경에서는 CPU뿐만 아니라 GPU와 여러 가속기를 함께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성능을 최적화할 때 이 기업과 개발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인텔이 원 API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 API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원 API 툴을 이용해서 실제 고객이 어떠한 성능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API는 인텔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원 API는 다양한 디바이스, CPU, GPU, FPGA, 그리고 다양한 엑셀레이터들을 최적의 성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그 위에 이제 다양한 그 프로그래밍 도구와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개발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미들웨어들,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리고 오픈비노, 넘파이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인텔 하드웨어에서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인텔에서는 원 API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컴파일러와 라이브러리를 인텔 하드웨어에서 풀리 최적화하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컴파일러 안에는 C, C++ 컴파일러, 그리고 포트란 컴파일러, 그리고 라이브러리 안에는 매스커널 라이브러리, 수학 함수, 그리고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원DNN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의 가장 최신 서버 플랫폼인 제온6 프로세스에서 실제 원API 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만큼의 퍼포먼스 게인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능들은 인텔의 최신 CPU인 제온6에 포함되어 있는 AMX Instruction Set, Advanced Matrix Extension에 의해서 이런 성능 게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트럭션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원API 컴포넌트에 풀리 임플리멘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API 레이티스 버전을 사용하면은 제온6 프로세스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이 인텔 하드웨어의 성능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매스커널 라이브를 이용할 경우 2.5배 이상의 성능을 이전 버전 대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DNN 같은 경우 1.5배 이상의 성능을 경쟁사 플랫폼 대비 얻을 수 있고 3배 이상의 성능을 이전 버전 대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툴들을 제공해서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더라도 이 컴파일러와 또 수학 AI 라이브러리 선택에 따라서 실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텔 컴파일러와 원MKL 그리고 원DNN은 일반 연산과 또 수학 계산 또 AI 워크로드를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하며 또 최신 인텔 프로세서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텔 컴파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인텔은 컴파일러를 개발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신 인텔 컴파일러 같은 경우 LLVM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LLVM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항상 인텔 컴파일러로 퍼포먼스 리더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3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전 클래식 인텔 컴파일러 대비 얻었고요. 그리고 2.2배 이상의 성능을 GCC 컴파일러 대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텔 컴파일러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온6 프로세스 위에서 벤치마크 툴인 스펙 플로팅 포인트, 스펙 인티저 벤치마크 툴을 이용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3배에서 1.55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벤치마크 툴을 통해서 제온6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API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MKL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MKL 역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MKL은 과학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그리고 파이낸스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주요 연산을 인텔 플랫폼에 최적화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니어 알제브라나 FFT 같은 수학 함수들을 인텔 플랫폼에 최적화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부터 서버까지 인텔에서 제공하는 모든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KL 성능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스레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함수인데요. 이 똑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경쟁사 플랫폼과 인텔 플랫폼의 원MKL 최신 버전을 사용해서 테스트한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2배에서 3배 이상의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API 안에 포함된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원D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DNN은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최적화된 성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의 레이티스 플랫폼인 그레나일 래피드 그리고 넥스트 플랫폼인 다이몬드 래피드 등에서 AMX 인스트럭션 셋을 풀리 지원해서 1.3배 이상의 성능을 이전 버전 대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AI 프레임워크인
오픈비노, 텐서플로우, 다이렉트 ML, 파이토치 등을 OneDNN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텔의 최신 클라이언트 플랫폼인 펜서레이에서 인텔 원API 툴과 라이브러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만큼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원API OneDNN의 경우 펜서레이에서 향상된 GPU 코어인 Xe3를 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e3의 성능을 OneDNN이 2배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펜서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파일러, 그리고 MKL, 매스커널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크립토 라이브러리 등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컴파일러 같은 경우 펜서레이에서 약 10에서 15% 이상의 파워 세이빙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AI 추론에서는 모델 연산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도 전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 전 처리에서는 어떤 작업이 병목을 또 일으키고 또 이 Vtun과 또 인텔의 IPP를 이용해서 이 병목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각 처리 단계에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원API를 이용해서 실제 AI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는 AI 인퍼런싱을 할 때 꼭 필요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대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6개의 단계의 AI 인퍼런싱에 대해서 프리프로세싱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로드하고 리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컬러를 바꾸고 그 다음에 타입 컨버트를 하고 노멀라이즈하고 트랜스포즈하는 이 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각 단계에서 인텔 원API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하고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API 툴을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원API 안에 들어있는 Vtune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프로파일링한 결과를 애널라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애널라이즈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를 하고 다시 성능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과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인텔의 최신 클라이언트 플랫폼인 펜서레이 위에서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인텔의 원API 레이티스트 버전인 Vtune, IPP, 컴파일러 등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원API 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픈CV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Vtune 애널라이저를 돌려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결과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장 도미넌트한 핫스팟을 찾아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CV resize라는 함수를 인텔 IPP에 있는 함수로 리플레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약 1.7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Vtune 최적화를 진행하여서 다음 단계 최적화 아이디어로 노멀라이즈 하는 함수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Vtune 프로파일링을 진행해서 핫스팟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함수와 머지 함수 쪽에 핫스팟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단계에서 3.3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Vtune 프로파일링을 이용해서 핫스팟을 찾아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트랜스포저 루프 부분에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트랜스포저 부분에서 최적화를 진행해서 약 3.9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V2 프로파일링을 해서 핫스팟을 찾아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인텔 IPP를 적용해 단일 스레드 전처리 성능을 개선한 이후에도 더 높은 처리량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컴파일러와 멀티스레딩 또 메모리 관리 방식을 추가로 적용하면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하드웨어가 이 성능을 제한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음 단계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싱글 스레드로 계속 진행되었던 연산을 멀티 스레딩을 할 수 있는 오픈MP를 사용해서 추가적인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오픈MP 멀티 스레딩을 이용한 최적화에서 가장 많은 성능 향상, 약 8.7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파일링을 해서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메모리 밴드위스 바운드와 그 다음에 컴퓨팅 바운드를 V2를 이용해서 찾아서 추가적인 최적화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약 13.3배라는 아주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V2 애널라이즈의 피처 중에 하나인 메모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드웨어나 시스템을 프로파일링 하다 보면은 이게 메모리 바운드인지 아니면 컴퓨팅 바운드인지 이거를 찾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바운드인 경우는 메모리 액세스 부분을 최적화를 하고 컴퓨팅 바운드인 경우는 CPU에서 돌아가는 API를 추가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2 같은 경우는 메모리 어널리시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어널리시스 기능을 제공하면은 현재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메모리 바운드인지 컴퓨팅 바운드인지 손쉽게 확인해서 넥스트 스텝을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약 8단계 정도의 최적화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텔의 툴과 라이브러리들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OneAPI에 들어있는 IPP를 사용해서 약 4배 가까운 성능 향상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는 큰 향상은 얻지 못했지만은 약 1배 정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2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제 최적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이제 무한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실제 각 최적화 단계에서 어떤 성능 향상을 어떤 부분에서 얻었는지에 대한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특히 3번째 단계에서 4번째로 단계로 넘어갈 때 싱글 스레드에서 멀티 스레딩으로 바꾸면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케이스 스터디 테스트에 대한 서머리인데요. 이 워크로드는 AI 인퍼런싱에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최적화 결과였고요. 최종적으로 약 13.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오픈CV 베이스의 API들을 전부 인텔 OneAPI의 IPP API로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3.3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싱글 스레드에서 멀티 스레드로 바꾸면서 약 3.45배 정도의 높은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박종일 전무님께서 인텔 원 API 툴로 AI 전처리 병목을 분석하고 또 APP 등을 활용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SUS의 베라루빈 기반 AI 인프라와 테라텍의 통합 구축 운영 솔루션, 또 인텔의 원 API를 활용한 AI 성능 최적화 방법까지 차세대 AI 환경의 설계와 구축, 그리고 자원 관리,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전략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가 관심이 높은 만큼 세 분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ASUS 강우석 상무님께 드리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IDC의 차세대 GPU 서버를 도입할 때 서버 구매비 외에 전력 증설, 냉각 공사, 그리고 네트워크 교체, 넥 보강까지 포함한 전체 투자비를 사전에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또한 예상보다 시설 개선 비용이 커질 경우 도입 규모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AI 인프라 도입 시에 서버 가격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서버 외에도 전력, 냉각, 네트워크, 렉 인프라까지 포함한 전체 TCO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루빈 세대에는 렉당 최대 220kW 수준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GPU 서버, 네트워크, 전력 설비, 냉각 설비, 설치 공사 비용을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ASUS는 이런 구축 과정에서 서버뿐만 아니라 전력, 냉각, 네트워크를 포함한 엔드-투-엔드 AI 팟 관점에서 고객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드립니다. 만약 시설 개선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에는 한 번에 전체 규모를 구축하기보다 소규모 GPU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 데이터와 수요를 확인한 후에 렉 단위, 그다음 AI 팟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특히 ASUS 하이브리드 쿨링 기반 솔루션은 기존 IDC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어서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연구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통합관리 솔루션을 도입한 뒤에도 장애 원인이 하드웨어, 플랫폼, AI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 발생 시 고객과 서버 공급사, 솔루션 공급사 사이의 책임 범위와 기술 지원 창구를 어떻게 정해야 하며 또 복구 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은 어떤 항목까지 포함해야 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실제 AI 인프라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장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테라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쿠버네티스, AI 플랫폼을 아우르는 단일 기술 지원 창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 시에는 TTM과 AI 스택의 모니터링 및 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1차 원인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 이후에 복구 조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범위는 고객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라든지 인프라 플랫폼까지라든지 AI 플랫폼 혹은 모델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합 장애의 경우에는 테라텍이 서버 공급사와 솔루션 공급사 간의 협업을 이제 함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준 협약에는 장애 등급별 초기 응답 시간을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3단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얼전트한 이슈다라고 할 경우에는 24시간,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의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2, 3일 내, 그 다음에 단순한 퀘스천일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3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시 및 최종 복구 시간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있고요. 현장 출동, 부품 교체, 그 다음에 GPU 서버에 대한 우회 운영, 그리고 실제로 문제의 원인 분석 보고서와 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 정기 점검 범위까지 포함해서 이런 서비스 협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협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인텔의 박종일 전문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원 API 기반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코드 분석, 수정, 또 테스트, 개발자 교육 비용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성능 향상만으로 투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은 어떤 규모와 유형의 워크로드부터 전환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성능, 전력 라이선스 비용 개선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전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CPU 사용률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GPU 가속 비중이 크고 좀 장기간 운영되는 핵심 워크로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추론이라든지 HPC 시뮬레이션, 영상 처리, 데이터 분석, 금융 모델
이런 것처럼 연상량이 매우 크고 계속 반복되는 워크로드는 투자 대비 확실히 효과를 검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실제 전환 여부는 단순한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TCO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확인되면은 본격적으로 전환 할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 이상의 처리 성능 향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일 처리량 기준으로 15% 이상의 전력이 절감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벤더 종속성이 감소되고 플랫폼 확장성이 확보되는데 이것이 실제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API는 개방형 표준 기반의 툴킷입니다. 그래서 향후 CPU, GPU, AI 가속기 등 다양한 하드웨어가 도입되더라도 전혀 코드를 바꿀 필요 없이 단일 코드 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준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을 남겨주신 분과 전 세션 참여해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세 분께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GTT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에이수스 코리아의 강우석 상무였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예비 AI 입문자들 아니면은 많은 기업군들 저희 에이수스 코리아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연구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GPU 고비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수요와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아지는 만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서 이번 웨비나가 고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 그 다음에 벤더사의 솔루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좋은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서비스 운영을 최적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고객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하게끔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먼저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인텔 원API 솔루션을 소개해 줄 기회를 주신 GTT 코리아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로 인텔 원API 툴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현업에서도 인텔 플랫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는데 원API 툴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GTT 코리아, GTT쇼,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까지 엔드투엔드 솔루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GTT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GTT쇼는 계속해서 유익한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